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청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계속 유지 중인데 말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던 반도체 업체도 그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 보여집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벌써 국산 불화수소를 일부 공정에 투입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시간이 흐를수록 급한 건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3대 수출 금지 품목 제대로 알아보기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인 포트 레지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정밀화학 심사과의 양정화 심사님을 모시고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정화 심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양정화 심사관님 이렇게 자주 보니까 이제 그냥 뭐 4시의 특허청입니다. 오전 게스트 그냥 한 식구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이참에 그냥 저하고 같이 더블 MC 한번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한테는 아직 예. 부담스럽습니다. 네, 요거 끝내고 예,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그 불화수소, 그다음에 플로린, 폴리미드 등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으로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포토 레지스트 정확하게 어떤 물질입니까? 이게 포토가 들어가서 혹시 뭐 사진하고 관계는 없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 주시죠. 포토레지스트라는 용어를 풀이해보면 네. 포토, 빛이라는 단어와 음. 레지스트, 저항하다라는 단어가 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처럼 포토레지스트는 불화수소와 같은 식각에게 견뎌내는 보호 패턴을 만드는 소재라고 보면 됩니다. 네. 또한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가 주로 사용되는 반도체 기판에 회로의 밑그림을 그리는 소재인데요. 반도체 회사에서 수십 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하여 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수십 나노미터 패턴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 심사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 포토 사진, 빛. 레지스트는 저항하다. 네. 빛에 견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때까지 뭐 단순 그냥 감광액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감광액이라고 또 불리우나요? 네, 잘 알고 계신데요. 네.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용해 또는 응고하는 변화를 일으켜 산화의 음각과 양각 같은 요철을 형성하기 때문에 감광액이라고도 불립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포토레지스트는 주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주 성분으로서는 산에 의해 화학 구조가 변하는 고분자 수지와 빛을 받으면 산을 발생하는 광산 발생제, 그리고 첨가제가 용제에 녹아있는 제품, 조성물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단일 물질은 아니네, 그죠? 네. 네, 그렇군요. 자,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일본이 그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시킨 걸 보면은 이 포토 레지스트가 그만큼 반도체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 중 반도체 회로의 밑그림, 즉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공정인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마스크라고 불리는 설계도가 그려진 투명한 판에 빛을 쏘고 렌즈를 통하여 설계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축소된 반도체 설계도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미세하게 회로 패턴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때 실리콘 웨이퍼는 포토레지스트가 코팅되어 있어서 빛을 받으면 일정 부분이 용해 또는 응고되어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면은 알듯 같기도 하고 말듯한데 뭐 반도체 회로 패턴 또 얘기 나오시는데 조금 좀 어려운데 말이죠.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인화 공정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는
이나지 위에 필름을 대고 빛을 쏘게 되는데요. 네. 빛을 쏘이면 필름의 밝은 부분은 빛이 통과하여 이나지가 제거되게 되고 네. 필름의 어두운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남게 되어 이나지의 사진의 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사진 필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스크이고 이나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포토레지스트가 코팅된 실리콘 웨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진 이나지에 코팅된 재료가 바로 네. 포토레지스트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이해가 조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회로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핵심 소재라서 일본이 그럼 수출 규제 품목에 그렇게 넣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포토레지스트의 전체 제품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 중 차세대 제품군에 해당되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해당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은 포토레지스트의 종류도 다양하군요. 네. 그렇다면은 차세대 제품군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또 무엇이고, 왜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만이 일본에서 특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좀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극자외선, 즉 익스트림 UV라고 하는 매우 짧은 파장인 13.5 나노미터의 빛에 반응하는 레지스트입니다. 네. EUV와 같이 짧은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경우 수 나노미터의 미세 패턴이 구형 가능하는데요. 이 때문에 차세대 제품군에 적용되어 미래 먹거리 생산에 꼭 필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서 전량 납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파장이 짧아서 그 미세한 반도체 회로의 밑그림을 네. 그릴 수 있다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자, 이참에 우리 포토레지스트도 국산화가 되는 게 꼭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의 현재 포토레지스트의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국내도 다양한 업체에서 포토레지스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네. 패턴의 미세화 정도가 낮은 제품 위주이고 EUV용 포토레지스트처럼 수나노미터 미세 회로 패턴의 형성에 특화된 첨단 재료의 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려면 아직까지도 시간과 비용이 좀 더 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국산화를 시도할 경우에 또 다른 뭐 난관이나 뭐 장애 요인 같은 건 없겠습니까? 네,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감응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노광 장비와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소재 개발 업체로서는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위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직접 패턴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도체 제조 회사에서는 실제 공정 라인에 패턴 테스트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 라인의 셋업 단계에서부터 해당 노광 광원에 맞는 맞춤형 개발, 즉 포토레지스트의 제조 회사와 반도체 제조 회사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 국산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으니 네.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기존 공정 라인에는 좀 이게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아무튼 국산화하는 게 네. 답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도체 산업의 그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좀 용단을 네. 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반도체 회로의 미세 패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포토레지스트 기술력이 통하려면 어떻습니까? 특허권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주요 국가의 특허 현황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국적 출원이 일본 특허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 특허청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출원 중 일본 국적 출원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 국적 출원은 약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레지스트 조성물 출원에 집중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노광 장치 및 공정 관련 출원에 집중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특허 출원과 권리 확보도 우리나라가 좀 많은 분발을 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심상환님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포토레지스트 국산화가 우리의 반도체 기술력만큼 네. 세밀하고 그리고 완벽한 수준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참에 관련 기업들이 합심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얼마 전에 일본이 뭐 선심 서듯이 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우리나라에 찔끔 좀 허가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언제 또 수급이 막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죠. 이번 뭐 위기를 교훈 삼아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우리 반도체 기술력에 발맞추어서 핵심 소재도 국산화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양정화 심사관님,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나와주셔서 불화수소, 폴리이미더, 그리고 오늘 포토레지스트 아주 어렵지만은 또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해줘서, 그리고 설명을 해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